바다의 보리라고 불리는 생선. 박태균. 2014년 11월. 소설가 공지영은 1999년 고등어라는 소설을 냈다. 소설에선 실제 고등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한때 팔팔한 등 푸른 고등어였던 자신을 잃고 좌판에 깔린 고등어로 살고 있던 주인공에게 옛 애인의 등장은 자유를 향해 몸부림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내용이다. 산울림의 가수 김창완은 1987년 어머니와 고등어를 발표했다. 지금도 애창되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의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라는 불후의 명곡이다. 그래서 그는 고등어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됐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고등어가 11월 제철을 맞았다. 가을 고등어와 가을배는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다. 며느리 주기가 아까울 만큼 가을 고등어는 연중 맛이 가장 좋다는 의미다. 일본에도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 먹이지 말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다. 고등어는 여름에 알을 낳는다. 산란을 마친 고등어는 겨울 대비를 위해 가을에 먹이를 양껏 먹는다. 가을 고등어의 지방 함량이 100g당 20g이 넘는 것은 이래서다. 고등어의 연평균 지방 함량의 2배 이상이다. 맛은 등 부위보다 지방이 많은 배 쪽이 더 낫다. 지방이 많다고 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방의 대부분이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이다.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특히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다. 100g의 DHA는 1.8g, EPA는 1.2g이나 들어있다. EPA와 DHA의 하루 권장량인 1에서 2g을 채우는 데는 고등어 100g이면 족하다. DHA는 뇌신경을 활성화시켜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한다. 치매,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동맥경화와 암 예방에 효과적이란 연구 논문도 제시됐다. EPA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에서 피가 엉기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예방을 돕는다. 다만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이라 하더라도 1g당 9kcal를 내기는 포화 지방과 다를 바 없다. 고등어 100g당 열량은 183kcal로 명태의 2배 이상이다. 굽거나 말린 것은 생것보다 열량이 100g당 80kcal 이상 높다. 불포화 지방이 산화되면 암, 노화를 일으키는 과산화 지질로 바뀐다. 다행히도 고등어엔 지방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다. 고등어를 비롯해 정어리, 꽁치, 청어, 참치 등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회유어들은 모두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다. 회유어는 대부분 등 부위가 푸르고 배 부위가 은백색이어서 등푸른 생선이라고 한다. 서구에선 등푸른 생선을 오일리 피시라고 부른다. 고등어는 한자로 등이 둥글게 부풀어 오른 생선이라는 뜻이다. 국내에서 주로 잡히는 것은 참고등어와 점고등어다. 점고등어는 망치고등어라고도 한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참고등어다. 참고등어는 등 무늬가 가늘고 흐리다. 배가 흰색이고 반점이 없으면 참고등어, 배에 검은 반점이 많으면 망치고등어다. 고등어는 오징어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수산물 1, 2위를 다툰다. 서민의 친구, 바다의 보리라는 수식어가 흔히 따라붙는 것은 그래서다. 피와 살이 되는 단백질도 풍부하다. 100g당 20.2g이 단백질이다. 고등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 중 널리 알려진 것은 타우린이다. 타우린은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 기능을 높이며 천식을 완화하고 시력을 개선한다. 고등어는 살아서도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신선해 보이는 것이라도 잘못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경고다. 고등어는 낚아올리는 즉시 죽고 다른 어류보다 풍부한 붉은 살 부위에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때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바뀐다. 히스타민은 두드러기, 복통, 구토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성분이다. 부패가 빠른 고등어를 더 오래 두고 먹기 위한 우리 선조의 지혜가 자반고등어다. 소금에 절여놓은 자반고등어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자반은 좌반에서 유래했으며 밥 먹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이다. 비린내가 싫어 고등어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다. 비린내는 고등어의 지방이 산패한 결과다.
비린내가 거슬린다면 조리 전에 식초를 뿌리는 것이 방법이다. 먹기 전에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는 물론 탄 부위에 생긴 발암물질도 억제한다. 굽기 전에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빠져나가 살이 단단해지고 맛이 좋아진다. 조리할 때 열을 너무 오래 가하는 것은 손해다. DHA 등 유익한 지방이 빠져나가며 탄 부위에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서다. 일본에선 고등어를 사바라고 부른다. 뒷거래를 뜻하는 사바사바한다는 말의 유래가 재미있다. 한 일본인이 나무통에 고등어 2마리를 담아서 관청에 일을 부탁하러 갔는데 그게 뭐냐고 물은 사람에게 사바사바라고 했다고 한다.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질 만큼 살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눈이 촉촉한 것이 상품이다. 통풍 환자에겐 금기식품이다.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어두육미란 말이 있지만 고등어만큼은 예외다. 기름이 껴있는 뱃살 맛이 더 낫다. 고등어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식품은 무다. 무와 고등어는 맛과 영양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고등어를 조릴 때 물을 넣으면 생선이 눌어붙지 않으며 무의 매운맛 성분인 유황화 합물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준다. 고등어는 평균 시속 3에서 6km 속도로 질주한다. 육상과는 달리 바닷속에선 물의 저항이 커서 이 정도면 날쌘돌이다. 고등어를 비롯한 모든 생선들의 삶의 1차 목표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것이다. 포식하려면 빨라야 한다. 고등어는 머리에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 나무의 나이테 같은 것이다. 사람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보면 출생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생선이 출생 신고를 할 리 만무하다. 고등어를 비롯해 멸치, 갈치, 명태, 조기처럼 단단한 뼈를 가진 모든 생선은 그들의 머리에 이석이라는 귓돌을 갖고 있다. 칼슘과 단백질이 주성분인 뼈 같은 물질로 몸의 균형을 감지하는 평형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 이석을 쪼개거나 갈아서 단면을 보면 나무 나이테 같은 무늬가 있어 나이를 알아낼 수 있다. 이상 바다의 볼이라고 불리는 고등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